초로쌤의 서예교실 초로 이윤구입니다.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꼭 이루어지시고 온 가족과 이웃이 잘되고 형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시작이 반이라고 그랬는데 벌써 꽤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언서판이란 얘기 들어보셨죠? 신언서판. 일단 사람은 잘생기고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신, 언, 말을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언변이 또 좋은 사람들이 또 뭐 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서가 있습니다. 서. 서는 많이 배움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 글씨를 잘 쓴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일을 맡기거나 뭐 또 그렇게 누구를 이렇게 믿고자 할 때, 믿고 보고자 할 때 그냥 글씨를 막 쓰고 그냥 삐뚤빼뚤 막 쓰고 막 그런 사람보다는 그래도 글씨를 잘 쓰고 그래도 정리정돈된 글씨를 쓰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까? 글씨를 잘 써야 됩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CEO나 이 지도자들이 어디 가서 글씨 하나 쓰려면 아주 부담감을 절절 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글씨가 그 사람을 나타내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에 의장님이 계셔요. 의회 의장님. 근데 저한테 와서 같이 서예를 하는데요. 많이 배우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꼭 연화장식으로 쓸 때 보면 이제 꼭 붓글씨 써서 붓글씨로 자기 글씨로 연화장을 보내고 또 어떤 뭐 좋은 소식도 붓글씨를 써서 이렇게 하곤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전 선생님에게 당연히 칭찬하겠지만 다른 사람이 그래요. 우리 의장님 대단하고 붓글씨 써가지고 그러는데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글씨 하나로 사람의 품격과 사람의 인격이 달라 보이는 겁니다. 글씨 잘 쓴 사람이 부럽다고 많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글씨는요, 쓰면 쓸수록 느는 거, 이 글씨밖에 없습니다. 제가 약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서예인이 될 수 있도록 분명히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힘든 바쁜 일상 중에서도 초로쌤의 서예교실을 클릭해 보시면, 여러분 함께 하시면 반드시 전에 말씀드렸듯이 6개월 뒤에는 여러분도 멋진 글씨를 쓰는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이 서예가요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저한테 서예 배우시는 회원들 중에 제일 고령자는 93세입니다. 이분은 북한에서 개성고등학교 다니셨다 그래요. 근데 93세 되신 분이신데 서예실에 오시면 2시간 동안 딱 서서 쓰고 가십니다. 그 정신력이야말로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연세 드신 분이 87세입니다. 87세는 두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올해 80세 됐다고 동아리 묶어야 된다고 그러시는 분이 3분 계십니다. 그분들이 미소를 잃지 않고 글씨 쓰는 모습을 보면 제가 이거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는 그냥 평범한 말인데 저는 그걸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저는 제가 붓을 들고 있을 시간, 세상 떠나는 그 시간까지 건강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붓을 놓지 않겠어요. 절대 붓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말씀이 저는 서예를 하는 사람으로서 최고의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분명히 한번 약속드리죠. 기회가 되면요, 그분들이 글씨 쓰시는 모습도 그분들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잘 쓰는지 몰라요. 87세 되신 분은 이게 수전증인가요? 그런 게 좀 생기셨어요. 그래서 손을 많이 떠시거든요. 많이 떠시는데 그분은 붓을 이렇게 잡고 쓰십니다. 손이 떨리니까 이 손목을 쥐고 씁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쓰셔요.
이런 분들도 글씨를 붓을 놓지 않냐고 87세, 93세, 80세가 넘어서 그렇게 글씨를 쓰시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젊어서 시작하는 겁니까? 얼마나 지금 시작이 빠른 겁니까? 여러분 열심히 하시면 아주 멋진 글씨를 쓰실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미음, 비읍, 피읍 세 가지를 해보려고 합니다. 미음은 원래 학교에서 배울 때는요 이렇게 배웁니다. 하나, 둘, 셋. 그 세 붓으로 쓰는 거죠. 세 번에 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판본체, 우리 고체 쓰는 때에서는 이렇게 쓰시는 분도 계시고요. 근데 저는 두 붓으로 씁니다. 니은을 씁니다. 여기서도 그냥 가면 안 되고요. 붓을 역입시켜서 갑니다. 모양이 된 다음에 여기서 모양이 된 다음에 출발해서 가서 여기다 기억을 얹으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글씨 쓰다 보면은 까만 글씨 그저 붓으로 쓰여진 그것만 생각합니다. 근데 앞으로 저와 글씨 쓰면서 가만히 생각해 볼 것은 안에 하얀 부분 한번 화선지 부분을 생각해 보면 이거 두부 잘라놓은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길이가 거의 똑같이 나왔다고 볼 수 있죠, 여기가.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그 다음에 상하로 글씨가 아래 위로 올라가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전체적 균형이 맞으면 이렇게 두부 썰어놓은 것처럼 됩니다.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니은 와서 붓을 자, 갑니다. 니은을 썼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넣어서 빨리 갈 필요 없어요. 여기 이 부분에서 여기 뭐 교통 경찰관 아저씨가 계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기서 빨리 가라고 막 그러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내 마음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 여기서 이제 갈 때 모양이 예를 들면 이렇게 돼서 이게 모양이 안 잡혔는데 갈 게 아니라 여기서 모양이 될 때까지 기다려서 가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빨리 갈 필요 없어요. 자, 모양이 됐을 때 출발해서 가셔서 자 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쓰다 보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자 보세요. 이렇게 와서 이제 갑니다. 가서 근데 이렇게 해서 가서 자 출발 오는데 오다 말면은 오다 말면 요런 데 보면 요런 부분 이렇게 이게 벌레 먹은 것 같아요. 이게 뭐 뭔가 비완성 같아요. 근데 나중에는 습대를 해서 이런 거 갖고 아주 멋을 내서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지금은 이렇게 완벽하게 끌고 내려와서 여기 와서 맞춰서 이게 완성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비읍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읍은 저희가 그 전에 농담을 했어요. 이게 뭐 제 말씀이 꼭 맞는 건 아니에요. 꼭 맞는 건 아닌데 우리 친구들끼리 그러죠. 야 너는 우리 때는 국민학교라 그랬는데 요새 초등학교죠. 너 초등학교야 어디 나왔는데 그렇게 비읍을 쓰냐? 그럽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비읍을 쓸 때 보면 그저 연필 글씨 쓰듯이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거는 필수에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하면 1번 긋습니다. 2번은 두 번째 내려 긋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4번은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게 1번, 요게 2번, 요게 3번, 요게 4번입니다. 그리고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글씨 썼는데요. 요 내려긋기를 먼저 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렇죠? 비읍 쓰기 위해서. 그거 쓰면 이게 딱 요거의 중간이 어딥니까? 딱 중간이 여기인데 중간이 여기인데 보세요. 자, 요걸 보세요. 옆에 2번을 쓴 게 요 길이랑 똑같이 씁니다. 그리고 요 중간에서 요렇게 해서 이렇게 긋습니다. 긋고 나면 왠지 여기가 크죠? 넓어. 여기 좁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세 번째 획을 딱 중간이 아니라 중간보다 조금 높은 곳에서 더 위쪽에서 그어야 된다. 그래 여기가 넓어질 것 같아요. 여기가 너무 좁아. 다시 한번 그래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읍을 자 하나 1 2 3을 요 가운데가 아니라 조금만 올라가서 쓰면은 이렇게 아래가 이렇게 넓어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읍을 쓸 때는 순서를 이런 식으로 1, 2, 3, 4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만약에 한 번째 우리 고치를 배우면서 이렇게 쓰면 진짜 문제가 있는 거지. 1 여기서 이렇게 하고서 또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쓰면 글쎄 그래도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마음대로 쓴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쓰시지 말고 1, 2, 3, 4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피읍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쉬워서 써야 되는데 왜 피읍을 쓸까? 그거는 미음, 비읍하고 피읍이 거의 닮은 거리기 때문에 그러고 쓰는 방법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읍을 먼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씁니다. 또 잊으셨을까봐 돌이 땅에 칵 맞는 걸 생각하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리에 걸쳐 있는 물 한 개를 생각하면서 갔습니다. 자, 이제 고전무용에서 이렇게 멈춤하여 걷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 자, 보세요. 위에 길이와 같이 걷습니다. 근데 왜 여러분만 좀 떨어서 그런지 글씨가 조금 이상하네요. 그죠? 조금 이상해. 요게 조금만 더 나왔으면 좋겠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옆으로 먼저 우리가 가로역을 했지 않습니까? 이 가로역에 요 가로역을 3등분을 했어요. 요게 자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해서 3등분이 되면 그 3분의 1, 3분의 2 지점에 내려 걷는 겁니다. 그래서 요 끝에 맞으면 되겠어요. 저는 이렇게 쓰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쓰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요게 나중에 변형을 주고 막 쓰다 보면 그런 분들 보면 이렇게 밀고 나가 쓰다 보면 요걸 또 이렇게 이게 좁게 쓰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좁게 써가지고 요걸 멋을 내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좀 이상하게 이렇게 해서 이걸 오히려 더 양쪽으로 너무 많이 내가지고 이렇게 넓게 쓰는 분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3분의 1, 3분의 2 쓰는 게 피읍은 가장 예쁜 글씨가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쿵 떨어져 들어올 생각하면 자, 심리에 걸쳐서 가는
그 걸쳐있는 물안개를 생각하며 가고 있습니다. 가서 뒤쪽에 가서 우리 고종 한국명처럼 멈춰서 꺼졌습니다. 아, 이렇게 생각, 마음이라도 이렇게 갖고 있으면 얼마나 이게 글씨가 멋있는 글씨가 될까요? 아, 여기서 글씨 쓰면서, 아, 뭐, 친구한테 돈 빌려줬다고 돈 못 받은 거, 뭐, 이거 뭐, 개돈 뭐, 뛰어박힌 거, 이런 거 생각하고 쓰면 이 글씨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글씨 쓸 때만큼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쓰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3분의 1 지점에 쓰시고, 3분의 2 지점에 쓰시고, 위의 길이만큼을 맞춰서 이렇게 딱 쳐서 멈춤 모자를 거두시면 딱 되겠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이 붓은 표가 없죠, 그죠? 표가 없어요. 근데 이거 저는요,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 서예 회원들 쓰는 거 그냥 그런 걸 씁니다. 이 붓을 써도 우리 정신을 쓰는 거지. 뭐, 모르겠어요. 붓을 제가 얼마짜리 갖고 써야지 모르겠는데 아주, 아주 저렴한 붓입니다. 여러분, 이거요, 연장을 나무래지 않는다고 한번 써보는 겁니다. 아, 옛날에 이런 거 없을 때는 뭐, 솔잎을 묶어 쓰고, 뭐, 갈대잎을 묶어 쓰고, 뭐, 막, 그게 썼는데, 뭐, 아이, 요새 이 붓이 얼마나 훌륭하고 좋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붓에 너무 관심 가지지 마시고, 글씨에 관심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글씨는 마음의 그림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선은 심하다. 마음의 그림이라는 거죠. 이 글씨를 쓰면서 이 글씨에 그 사람의 마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씨를 보면 아, 저 사람 참 정리정돈 잘된 사람이다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점쟁이가 아닙니다. 그러나 글씨 쓰시는 거 보면 이분의 성격이 어떻고 이거 오래 서예해보면 알게 돼요. 그래서 이 글씨는 마음의 그림이고 마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글씨 한번 이왕 쓰는 거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하는 건데 막 써도 되겠습니까? 정성을 내 쓰는 겁니다. 피읍을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주 이거 보니까 아주 머리빗은 모양으로 잘 써졌네요. 그죠? 그 다음에 3분의 1을 찾는 거예요. 3분의 1 지점을 찾아서 쓰고 3분의 2 지점을 찾고 쓰고 그 다음에 위의 길이만큼을 자서 멈춤하여 거두면 이게 피읍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요렇게 미음 비읍 피읍 썼는데요. 요 미음 비읍 피읍 아 이게 언제 되나? 금방 됩니다. 이거 갖다 이걸 배워가지고 이걸 그대로 대입만 시키면 글씨가 되는 겁니다. 옆에 내려긋기 보면 피자가 되는 거고 밑에 건 푸자 되는 거고요. 점 하나 찍으면 포자 되는 거고 그 밑에다 받침을 집어넣으면요 수도 없는 글씨가 파생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 잘 쓰는 게 글씨 수백 절 잘 쓰는 겁니다. 이거 하나 잘못 쓰면요 다른 거 안만 잘 써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두세 가지씩 서너 가지씩 가르쳐 드리는데요. 제가 가는 이 걸음 뚜벅이 걸음으로 가는 거지만 쫓아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응용해서 글씨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니까 봄비가 왔어요. 여러분 봄비는 그렇게 사람 마음을 기쁘게 하네요. 그래서 자연도 그 봄비를 맞으면 사람 마음과 똑같아서 그런지 모든 게 푸릇푸릇 생동감이 넘치나 봅니다. 그래서 오늘 비자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자. 그 다음에 푸. 푸자 쓰다 보니까 이거 소고기가 먹고 싶은가요? 저는 이걸 주장합니다. 이렇게
우연히 지금 글씨 연습을 해봤는데요. 잠깐 봤는데요. 이렇게 쓸 때 풀자가요. 이게 만약에 비풀 썼다 이거예요. 만약에 썼다면 요렇게 피읍이 요걸 이렇게 좀 지나가게 쓰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웬만하면 이게 비음은 요 넓이가 저는 그렇게 비슷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것도 큰 차이가 안 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 이렇게 넓으면 여기가 뭐 이게 너무 넓어서 이런 데는 이 탱크가 빠져나갈 것 같아요. 이렇게 넓게 쓰면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숫자도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쓰면 이게 어떻게 보면 피읍하고 가로획이 남의 집 것 같아요. 그죠?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간격을 잘 맞춰야 돼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이게 얼굴이 간격이 좀 덜 맞아서 이렇다고 그랬죠? 글씨가 간격이 덜 맞으면 왠지 불안합니다. 왠지 못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신있게 여러분한테 얼굴을 못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미음, 비읍, 피읍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시작이 반이고, 여러분 이미 서예인이 됐습니다. 이제 시작해서 여러분 저와 함께 떠났기 때문에, 이제 이 여행이 끝날 때까지 같이 하셔야 됩니다. 또 저는 여러분에게 약속했습니다. 6개월 뒤에 보자. 6개월 뒤에는 반드시 여러분 저보다 더 잘 쓰는 아주 멋진 서예인이 그런 서예인으로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춤을 출 것 같습니다. 더 힘을 내서 좋은 강좌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 시작이 반입니다. 초록섬의 서예교실 마칩니다. 건강하세요.